우크라 전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우크라 국민들은 인접 유럽국들로 피난 행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크라 난민들을 유럽에서는 일단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인접국인 폴란드에서는 아예 주민등록증을 발급해주고 무료 구경 의료 서비스와 무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우크라 난민 수용에 있어 가장 의외의 모습을 보이는 나라가 있죠. 바로 일본입니다. 그동안 선진국이면서도 난민 수용에는 극도로 인색했던 일본이 우크라 난민 수용은 적극적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러한 일본의 모습을 보고 세계는 국내외 여론이 많은 영향을 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외신들은 일본의 행보를 보고 국제사회로부터 난민 수용에 소극적이라는 인상을 없애기 위해 이번에 적극 지원에 나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애초 법무성은 소극적이었으나 총리 관저가 주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은 말로는 G7 국가이며 쿼드 연합체라고 연일 주장하지만 다른 G7 국가들의 난민 수용 인원이 수만 명인 것에 비해 100명도 안 되는 인원으로 말도 안 되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일본이 선진국이라고 자랑하는 것에 비해 난민 수용이 얼마나 소극적인지를 살펴보면 이번 우크라 난민은 룩셈부르크 등 아주 작은 나라들도 난민을 수용하겠다 밝혔으며 우크라와 지리적으로 반대편인 뉴질랜드도 4,000명을 받기로 했습니다. 심지어 필리핀과 스리랑카처럼 경제 규모가 일본에 비해 5분의 1, 20분의 1인 나라도 난민 수용국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현재 폴란드가 3월 15일까지 183만 명을 수용하며 가장 많은 난민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폴란드 정부는 이들이 취업해 일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동법 개정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인접국인 루마니아 46만 명, 헝가리와 슬로바키아는 각각 27만 명, 21만 명이 수용된 상태입니다. 심지어 유럽 내 최빈국으로 꼽히는 몰도바도 34만 명의 난민을 받아들인 상황입니다. 이 같은 우크라 주변국들의 상황을 보면 일본이 G7 국가로서 얼마나 난민에 인색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때보다 우크라 난민에는 적극적이라고는 하지만 한 번 수송할 때마다 20명 정도만 수용해 지금까지 400명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도 현재 다른 선진국들에 비하면 늦지만 우크라 난민 수용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유사시 북한 피난민의 문제가 항시 존재하는 나라이므로 난민 문제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한국은 이번 우크라이나의 고려인들을 받았기 때문에 난민을 아예 안 받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본은 한국을 항상 비판을 가하는 모습이었죠. 일본 언론에서는 한국은 왜 난민을 받지 않냐며 한국이 너무 소극적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어쨌든 한국은 아직 난민 수용 계획을 공식적으로 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니만큼 이번에는 딱히 할 말이 없다는 게 사실이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외신들은 일본이 난민을 받는다고는 했지만 사실은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우선 일본이 데려온 난민은 약 400명인데 전 세계에 대대적으로 홍보한 것 치고는 그 숫자가 매우 적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우크라이나 난민을 받는다며 이들에게 숙소, 생활비, 의료비를 지급할 예정이며 본인이 희망하면 일본어 교육, 취업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앞으로 일본이 난민 수용에 더욱 적극적으로 행하겠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일본 언론에서 이상한 주장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일본 언론은 우크라이나 피난민은 난민과 다른 뜻이라고 짚었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5일 정부 전용기를 통해 우크라이나 피난민 20명을 자국으로 대피시켰습니다. 이 가운데 몇 명은 일본에 친족이 없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 전용기로 타국 피난민을 데려온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라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11일 아사히 신문은 일본이 수용한 우크라이나 난민에 대해 일본 정부는 난민과 구별해 피난민이라고 부른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 난민으로 인정받을 경우 주거가 허용되는 허가, 요건 완화, 연금, 아동부양, 수당, 건강보험 등을 일본인과 같은 조건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일본의 난민 심사는 매우 엄격해 최근 연간 약 4천에서 2만 명이 신청해도 20에서 40명만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외신들은 차갑다는 비판도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특히 일본은 군사 침공을 이유로 피난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에 일본 정부는 우크라이나에서 대피한 사람들을 난민이 아닌 피난민으로 부른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이러한 정책을 보고 외신들이 그러면 일본은 우크라이나 난민을 수용하지 않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우크라이나 피난민들은 우선 최장 90일 일본에 체류가 가능하며 희망하는 경우 취업을 할 수 있는 1년 체류, 특정 활동 자격 비자로 전환해준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마스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5일 기자회견에서 이번에는 우크라이나의 위기적 상황을 근거로 한 긴급 조치다. 우크라이나 이외의 분쟁국과 비교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우크라이나 피난민의 경우 정세가 안정되면 대다수가 귀국을 원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만약 난민 신청이 있다면 별도로 심사를 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일본의 생각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게 우크라이나인들은 전쟁을 피해 타국에 정착할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애초에 난민을 수용할 때 다시 우크라이나로 돌아갈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일본인들은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자국의 국민으로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의 이러한 결정에 일본 언론들도 비판하고 있는데요. 아사히는 전쟁이 길어지면 갱신도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래도 일본에서의 거주를 목적으로 한 난민과 비교하면 일시적인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외신들과 일본 내부 언론들의 비판이 계속되자 일본 정부가 이를 인식했는지 만일 우크라이나 피난민이 난민 신청을 할 경우 신청 내용을 심사한 다음 적절히 인정하겠다.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도 인도상 배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체류를 인정받게 된다고 일본 정부는 밝혔습니다. 하지만 다른 서방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난민에 엄청난 무료 혜택을 줌으로써 난민 수용 첫 해에만 37조 원이 필요하다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 일본은 난민을 수용한다고 이미지 메이킹은 화려하게 했으면서 정작 일본으로 간 사람들은 자신들이 취업해서 일반인들과 똑같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일본 정부의 모습을 본 외신들은 일본이 과연 난민 수용을 할 준비가 되어 있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난민 수용은 평생 동안 지원을 하며 자국의 국민으로 인정을 하는 것인데 일본은 그런 준비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반면 일본이 그렇게 비판했던 한국은 아직까지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한국은 아프간 사태 때 데려간 모두를 특별기여자 신분으로 채택하는 등 오히려 난민 수용보다 더욱 많은 혜택을 준 것으로 봤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같은 여론을 인식해서인지 우크라이나에 3억 달러를 추가 지원하겠다고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마저도 기시다 총리는 피난민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앞서 기시다 총리는 7일 우크라이나 피난민에 일본행을 지원한다며 우리나라로 오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을 모아 폴란드에서 민간 항공기 좌석을 빌려 이송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매주 일정 수의 좌석을 피난민용으로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일본이 난민 문제로 골머리를 앓을 동안 전 세계는 러시아의 또 다른 폭격에 대비하고 있는데요. 서방 국가들의 전폭적인 우크라이나 지원 속에서 특히 미국은 렌드리스법을 부활시켰습니다. 미 상원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무기와 기타 보급품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프로그램을 되살리기 위한 주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상원 의원들은 2월 말부터 우크라이나의 도시와 마을에 포격을 가하는 러시아군을 우크라이나군이 방어할 수 있도록 렌드리스를 부활시켰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만들어진 무기 대여 프로그램은 미국이 시간 소모적인 절차상의 장애물 없이 연합군에 신속하게 재보급할 수 있게 해주었기 때문에 분쟁의 판도를 바꾸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미국의 렌드리스는 연합국을 위해 전쟁 수행에 필요한 물자를 지원하자는 취지로 만든 것입니다. 이는 1941년 3월 11일에 시작해 1945년 9월 2일에 종료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렌드리스를 거치며 세계인의 인식에서 미국이 기존의 최강대국이던 영국을 압도하기 시작하며 새로운 최강대국이 됐습니다. 이에 실제로 국제 군사 및 정치의 주도권 역시 기존 영국의 바통을 미국이 이어받았죠. 이처럼 미국을 현재 최강대국 자리에 올려놓은 렌드리스가 부활되자 러시아 측에서도 두려워하기 시작했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옵니다. 한편 스웨덴과 핀란드의 나토 가입이 수년 위로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에 러시아가 스웨덴과 핀란드의 나토 가입 추진에 대해 유럽의 안정을 해칠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kremlin 대변인은 11일 나토가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는 동맹이 아니며 그것을 더 확장하는 것은 유럽 대륙에 추가적인 안정을 가져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스웨덴과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하면 러시아는 정세의 균형을 다시 맞추기 위해 스스로 보유한 수단을 동원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스웨덴과 핀란드의 나토 가입으로 인해 러시아가 또 다른 돌발 행동을 보일 것은 걱정되는 대목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국제 정세가 어수선한 가운데 일본은 난민 문제로 말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